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캐시백 혜택을 주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의 자율통합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도 실현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프스 스키장이 문을 닫은 고성 흘리에 리조트와 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사실상 무산돼 사업구역 해제가 공고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이 임박해지자 강원도가 중단했던 코로나19 브리핑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방역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오늘과 내일이 격상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 지난 3월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든 지 8개월 만입니다. 강원도는 올 초 신천지발 감염과 8월 광복절 확산에 이은 이번 3차 감염이 규모가 가장 크고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확산 추세는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당혹스럽고 큰 우려와 긴장감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1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2일 23명까지 늘어났고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지난 주말에는 누적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치상으로 따지면 강원도는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3.9명으로 1.5단계 기준인 1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강원도는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도 전체 일괄 상향이 아닌 지역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발생한 시군은 강원도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원주를 비롯해 철원과 인제를 중심으로 한 9개 시군입니다. 이 9개 지역에서만 9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나머지 9개 시군에서는 일주일간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지역별로 이뤄진 지인 모임이나 요양시설, 교사 직무연수와 의료기 판매점 관련자들입니다. 전체 지역을 다 할 건지 아니면 일부 유행이 발생하는 지역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할 건지에 대한 마지막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본 내에서의 의사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알려드리고 강원도는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철원 상황을 하루 정도 더 지켜본 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시군별 단계 상향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강원도와 수도권 부대에 내일부터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의 휴가나 외출은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가능하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장병 휴가는 현장 지휘관 판단 아래 연기를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 부대의 간부들은 같은 기간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고 회식이나 사적 모임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수능 시험장을 만들기 위한 교육당국의 긴급 조치에 따라 6개 고등학교가 조기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당초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고3 학생들의 원격 수업을 학교별 상황에 따라 오늘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인제와 원주 지역 6개 학교가 오늘부터 원격 수업에 들어갔고 강릉 명륜고는 18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역 화폐 사용이 늘면서 골목 상권은 그나마 유지되고 있지만 캐시백 비용을 떠안은 지자체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가맹점 등록까지 시행돼 지역 화폐 인기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캐시백 혜택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동백전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캐시백 예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를 출시한 태백시는 월 100만 원까지 10%의 캐시백을 돌려주고 있는데 탄탄페이 사용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올해 발행 예산 300억 원을 웃돌아 지난 추경에 긴급히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빠르게 소진이 되는 바람에 추경 때 저희가 한 8억 7천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연말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강릉페이의 경우 월 90만 원까지 10% 환급률을 유지하다 8월부터는 적용 한도를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사용액이 계속 늘어나면 내년에는 환급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발행액이 1천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일단 행정안전부와는 700억 원까지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작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이 액수를 갖다가 늘릴 수 있느냐.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지역화폐 가맹점의 등록을 의무화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었지만 이제는 연말까지 반드시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릉페이 사용하라고 홍보는 많이 됐는데 저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가맹점 등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들어서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강릉 지역의 경우 가맹점 등록률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할 수 있도록 그 홈페이지에도 이제 띄워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릉페이 앱에도 그 가맹점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면도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 화폐 확대로 모처럼 골목 상권에 불었던 훈풍이 이어지도록 정교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동해시와 삼척시의 행정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해시가 의뢰한 용역이라 상대방인 삼척시가 이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논의를 이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삼척시와 동해시가 행정구역 통합을 하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무원 수와 세출액, 관할 면적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과 상수도 보급률 등 주민 편의 시설이 얼마나 갖춰졌는지를 비교했습니다.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행정 효율이 100%인 지자체는 동해와 속초, 태백 등으로 나타났고 삼척시는 44%로 도내 시 단위 지자체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돈을 투입하는데도 삼척이 동해보다 절반가량 투자 대비 효과가 낮다는 겁니다. 자율 통합으로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인구 15만 명, 예산 1조 원 이상의 강원 남부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 관공업과 제조업 생산 규모가 1조 9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가장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맞췄고요. 그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를 봐서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지만 삼척시가 도농 통합으로 면적이 넓은 데다 과거 인구 30만 명 규모에서 동해와 태백, 울진 등으로 분리된 역사성 등을 고려하면 행정 효율로만 통합 논리를 따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농촌 외곽 지역의 소외, 공무원 인원의 불가피한 감축, 그리고 지역 소이기주의 등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알프스 스키장이 문을 닫은 뒤 고성 흘리에는 리조트와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됐습니다.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지역개발 사업구역까지 지정됐지만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고 결국 구역 해제가 공고됐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은 부서지고 낡았고 멈춰선 곤돌라 주변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한때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고성의 대표 관광지였지만 2006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뒤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알프스 리조트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해당 부지를 포함한 리조트 조성 사업이 추진됐고 이후 2014년부터 스키장 재개장을 전제로 풍력 발전단지 조성도 함께 추진됐습니다. 당시 사업자는 300억 원을 들여 스키 슬로프 8면 규모의 리조트를 조성하고 1,700여 원을 투입해
풍력 발전기 18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부지는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지는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리조트 개발과 풍력발전소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제안이 공고됐습니다. 흘리 지역개발 사업이 사업 시행자가 취소돼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청원에 의해가지고 지역개발 사업 구역 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개발 행위를 할 경우 사업 시행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갖다가 이제 지구지정으로 묶어놓고 주민들이 이제 자기 개인 사유지라든가 이런 게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빨리 해지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한편 지역개발사업구역 해제는 강원도와 국토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데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